안녕하세요.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걸 잊지 않는다. 밥 한 수저,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까지 이 모든 게 세포 속에 기록처럼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 때문이죠.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세포 속 단백질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남는 건데요. 의학적으로 이걸 당화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세포가 당에 절여지는 과정이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가 남게 되면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서 혈관, 장기, 노화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생존의 비밀에서는 바로 이 세포 속 당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 그 놀라운 회복의 열쇠를 찾아갑니다. 탱글탱글 윤기 나던 딸기 위로 달콤한 설탕이 사르르 쏟아집니다. 하지만 잠시 후 딸기는 형태를 잃고 빛깔도 탄력도 사라집니다. 달콤함이 결국 딸기를 무너뜨린 거죠. 우리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에너지를 주던 당이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와 질병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당뇨병,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혈당 열쇠로 세포의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에너지를 들여보내야 하는데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아예 없거나 그 열쇠가 녹슬어서 잘 안 맞거나 세포의 문이 잠겨 있으면 혈당은 문 밖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죠. 그럼 어떻게 당뇨병을 진단할까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포 속에 치명적인 기억을 남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 쌓인 피로, 그리고 잠들지 못한 그 밤의 그 기록까지 세포 안에서는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포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간직한다는 점인데요. 혈당이 높아질수록 세포 속에 당이 달라붙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는 탄력이 떨어지고요. 혈관에는 염증이 생기고 세포벽은 마치 절인 음식처럼 딱딱해지죠. 이 과정을 당화, 즉 세포가 당에 절여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제때 잡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는 손상이 되고 혈관은 확실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면 혈관벽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틈새로 염증이 끼어들고요. 결국 혈관이 막히는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콩팥이 망가지는 신부전증,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병증, 기억을 잃는 치매, 그리고 발끝이 까맣게 변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당뇨병성 족부질환까지, 그리고 암의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질환들이 이 세포의 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 속 기억과 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확인하며 오늘은 괜찮을까를 걱정하는 그녀, 바로 정경숙 씨입니다. 이른 아침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 같은 일상. 하지만 경숙 씨에게 하루는 혈당과의 밀고 당기기로 시작되죠. 언뜻 평온해 보이지만 그녀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손끝이 그 시작. 몸이 왜 이러지?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잠깐의 피로 같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경숙 씨는 익숙한 듯 가방을 엽니다. 꺼내든 건 작은 사탕 한 알. 제가 당뇨가 있는데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혈당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녀에게 이 사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응급약입니다. 잠시 후 평온을 되찾은 듯 하지만 한번 무너진 혈당의 균형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이 찾아왔지만 경숙 씨에겐 또 다른 고민의 시간입니다. 배는 고픈데 혈당이 오를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결국 조심스레 김밥 몇 조각만 베어 물고 그녀에겐 참는 것이 습관이자 생존법입니다. 혈당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배고픔은 물 한 모금으로 달래봅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점심, 하지만 그녀에겐 매일 반복되는 혈당과의 전쟁. 경숙 씨에게 식사는 늘 두려움과 절제의 시간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세요? 제가 찾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거. 식사 후 몸이 서서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스위치를 내린 듯 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주체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졸려워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참아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식사 후 급격히 치솟은 혈당,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입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어? (198이나) 나왔어?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휴, 큰일이네. 숫자 하나가 그녀를 흔듭니다. 건강이 흔들리니 마음도 따라 흔들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게에서 괜찮았어? 저혈당 와가지고 한참 혼났는데 그래도 좀 있다가 회복돼서 괜찮았어. 봐봐, 그럴 때는 빨리 우유라도 하나 빨리 사 먹고 이러라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문제야. 더 큰 문제라니까. 퇴근 후 몸은 지쳤지만 아까 잰 혈당 수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불 앞에 서 있는 지금도 그 숫자가 자꾸 마음을 건드립니다. 오늘의 메뉴는 달달한 불고기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달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장 편해야 할 식사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되었죠. 오늘 오빠 다 된 것 같아요. 간 좀 봐요. 배고파. 매실 매실 좀만 더 넣어. 그래서 경숙 씨의 달콤함엔 설탕 대신 매실이 들어갑니다. 조금 많이 넣어. 달아야 맛있지. 그렇게 잔소리 하려면 저 가서 안 돼. 알았어. 매실액으로 맛을 내고 재료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더합니다. 짜도 안 되고 달아도 안 되고 집 식구들 모두가 혈당 관리를 해야 돼서 설탕은 전혀 안 쓰고 각종 요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 게 맛있긴 맛있는데. 그럼 자기가 해요. 알았어. 달콤함 대신 건강을 택한 저녁 식탁. 경숙 씨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루의 혈당을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꽉 누르고 해야 덜 아픈 거예요. 여기를 꽉 누르고.
그렇게 매일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하루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79. 네. 역시나 정상 범위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때마다 그녀는 숫자와 싸웁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이 당뇨는 10년 정도 됐어요. 내가 당뇨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당뇨인 줄 알고 10년 넘게 약 먹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몸은 많이 건강했던 생각이 나요. 몸이 그렇게 아팠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평범했던 하루, 건강하다 믿었던 몸.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끝나지 않는 싸움.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그냥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경숙 씨를 쓰러뜨린 건 통제되지 못한 혈당 폭등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성심병원에 갔다가 그 혈당 수치가 2000이 넘는다고. 평범했던 일상 속 단 한 번의 그날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 때문에, 혈당 때문에 쓰러졌다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봤더니 혈당을 재봤더니 당 스파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었죠. 몸의 쇼크까지 불러온 혈당 스파이크.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요?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다면 혈당이 높다면 우리 몸속 혈관은 실제로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으로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컵을 한번 보시죠. 이쪽은 건강한 사람의 혈관, 이쪽은 당뇨인의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흰 덩어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 단 음식이죠. 이거를 동시에 넣으면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곧 맑고 투명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된 거죠. 반면 당뇨인의 혈액은 어떨까요? 컵 안이 금세 탁해지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죠. 이 스파이크가 반복이 될수록 세포와 혈관은 마치 유리컵처럼 점점 혼탁해지고 손상되어 갑니다. 혈당 스파이크, 경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미 반란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지만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큰 파도를 그리며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악순환이죠. 급격한 혈당 변화가 반복이 되면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국엔 꺼지지 않는 불, 만성염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조용히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혈당이 급하게 오를 때마다 혈관벽은 미세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각종 염증 물질들이 몰려들고 혈액 역시 끈적하고 탁해지게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은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우리의 혈관은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세포와 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손상되게 됩니다. 아, 방법이 없네. 하나 배고프니까 이제 지금은 먹어야지. 밥만 먹어요. 그래, 알았어. 언제부턴가 생긴 부부의 식탁 규칙. 흰 쌀밥을 덜어내고 반 공기만 남깁니다. 한 숟갈에도 계산이 따라붙는 식사. 편해야 할 시간이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젠 한 숟갈에도 신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른 루틴이 시작됩니다. 깨끗이 해가지고 수건으로. 설거지 사이에도 까딱까딱.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립니다. 올렸다가 내렸다. 당뇨에 좋다면 일단 해보자. 직접 몸으로 실험하며 살아가는 부부. 혈당을 다스리려는 노력, 눈물겹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그 종아리 근육 키운다고 하는 게 혈당 오르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손에는 익숙하지만 결코 편해지지 않는 기계가 들립니다. 식사 후 2시간,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인데요. 이번엔 또 얼마나 높게 나올까? 222. 순간 공기가 멈춥니다. 자기는 213? 네. 나는 222. 네. 밥 먹고 나니까 얼마가 올라간 거야? 한 50 더 올라갔네? 5, 60? 밥도 반 공기 먹었는데. 집사람이 당뇨 진단받고 한 3, 4개월 지나서 나도 당뇨구나. 잇몸이 붓고 피곤하고 그리고 침이 마르고 소갈증 그랬었죠. 남편도 당뇨였습니다. 아내의 걱정은 어느새 부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이들이 꼭 하는 마지막 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세 알의 약인데요. 이거는 당뇨약, 요거는 고지혈약, 요거는 고혈압약. 처음에는 약이 조금 했는데 지금은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밤알만 해요, 당뇨약이. 이제는 뭐 약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더 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어만 가는 약의 숫자, 그 무게만큼 커지는 불안. 하지만 이 부부에겐 그보다 더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제가 당뇨이다 보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게 유전적인 거 있을까 봐 제일 무서워요. 부모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의 발병률은 약 70%, 한쪽 부모만 당뇨병이어도 발병률은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0년. 한때 혈당이 2000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던 그녀. 지금은 약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데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전당뇨라고 밝혀져 있고요.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고 내리지만 세포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흔적이 바로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2, 3개월 동안 내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당화혈색소는 오늘의 혈당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에 절여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당뇨를 혈당의 병이 아니라 세포 기억의 질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단 1% 오를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무려 약 18%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의 흔적,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 그 해답을 직접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 함께 확인하시죠.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당뇨를 앓으시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합병증이 엄청 심하셨어요. 발가락 괴사, 또 투석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체중이 10kg 이상 찌고 그리고 온몸이 가려웠어요. 자극적인 음식들이 계속 먹고 싶어졌어요. 당시 당화혈이 7이 넘는다고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김승희 씨. 한때 운동과는 거리가 멀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달립니다. 예전엔 운동이 싫었지만 이젠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할 만큼 운동은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방울 하나하나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녀. 달라진 건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해요. 사실 운동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들은 한마디. 엄청 당황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화혈색소가 7.2가 나왔어요. 당시에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극적인 음식도 자꾸 땡기고 계속 먹고 싶어지고 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승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자신과 싸운 끝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녀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속엔 이제 달콤한 간식 대신 자연의 색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승희 씨 주방은 회복의 실험실이 됐습니다. 먹는 게 달라지면 몸도 달라집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녀가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양념장 만들 때 식이섬유 풍부한 과일을 껍질째 사용하는 거예요. 거창하진 않지만 승희 씨에게 이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을 되돌린 첫걸음이 되었죠. 딸, 밥 먹자. 배고프지? 그래, 나물부터? 나물부터 천천히. 맛이 어때? 맛있어. 이제 밥상 위에 먹는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승희 씨의 식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과 채소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꾼 이유는 단 하나.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기 먹어. 단백질.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는 게 느껴졌어요. 채소만 먹을 때는 안 찌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1kg가 늘더라고요. 혈당을 다스리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승희 씨. 지금의 식사법은 그 긴 여정의 결과입니다. 이게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건데 나물 먼저 천천히 먹고 그다음 물고기 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이제 후식으로 밥. 당뇨 환자는 식단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식사법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이 방법으로 먹고 있어요. 실제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몸을 바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건강 루틴. 아유 좋아라. 힘든데. 딸과 함께 걷는 이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걸음입니다. 당뇨는 유전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딸도 혹시 같은 길을 걸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식후 20분의 산책을 빼먹지 않습니다. 식후 20분 정도는 이렇게 걸어줘야 돼. 식사 후 걷기. 이 단순한 습관이 혈당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단순 스트레칭보다 걷기 같은 전신 근육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후 10에서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흘러내리는 땀방울 속에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을 마친 그녀. 이번엔 또 다른 건강 습관으로 향하는데요. 밥 한 끼, 운동, 그리고 또 다른 루틴까지. 그녀의 하루엔 혈당 관리에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딸, 이거 먹자. 이게 뭐야? 아, 이게 혈당 유산균이라는 건데 밥 먹고 졸립잖아. 꾸준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잠재울 수 있대. 예전에 혈당이 높았을 때 손발 저림도 심하고 특히 밥을 먹은 후에 잠이 몰려와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딸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일상. 이 평범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보상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그녀의 꾸준함인데요. 아이고, 벌써 2시간이 지났네? 이제는 자연스레 손이 가는 루틴. 과연 승희 씨의 식후 2시간 혈당은 오늘도 안정적일까요? 오, 정상이네. 오. 그녀의 노력이 숫자로 돌아옵니다. 관리 잘했네. 혈당이 높았을 때는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화장실도 잘 가고 혈당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꾸준함은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몸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천천히 벗어나 더 단단하고 활기찬 오늘을 살아갑니다. 건강 회복에 힘이 된 혈당 유산균. 그 안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혈당의 흔적을 지우고 당화 혈색소 수치를 안정시킨 비결은 놀랍게도 혈관이 아닌 바로 장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혈당을 장 속에서 잡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속 유산균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당뇨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체질과 만성질환, 면역까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제2형 당뇨를 개선할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장내 환경을 바꾸면 정말 혈당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방 가득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속에 승희 씨의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잠깐 피아노, 이 도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피아노로 하면서 여기에 느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프레이즈와 한 프레이즈 요 사이는 손목을 살짝 들었다가 다시 눌러주고 따라라라랑. 그런데 레슨 중에도 그녀의 몸은 운동 모드입니다. 틈틈이 앉았다 일어서는 하체 근력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 거긴 손목 살짝 들어주고. 그게 바로 승희 씨가 스스로 찾은 건강의 공식입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바쁘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아. 네.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처음엔 피아노.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루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레슨 받느라 고생하셨어요. 간식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선생님. 네.
요거트에 딸기랑 견과류까지 있네요. 네, 이게 베리류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혈당 지수가 높아서 과일도 좀 골라 먹어야 돼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피로 회복엔 달콤한 보상. 베리류와 견과류 그리고 저당 요거트. 그녀의 철저한 관리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식 계속 자주 드셔도 되는 거예요? 밥을 적게 먹어야 혈당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을 먹어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녀가 직접 찾은 혈당 관리의 비법.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시간을 길게 두지 않는 것. 실제 연구에서도 식사 사이 건강한 간식을 섭취했을 때 저녁 식후 혈당 상승이 억제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선생님 혈당 관리하세요? 네, 아빠가 당뇨로 좀 오래 고생하셔가지고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식습관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네. 저도 요즘 혈당 관리에 관심이 많아요. 내 그래요?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승희 씨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먹는 건데요. 혈당 관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혈당이랑 장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혈당 유산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당뇨가 없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장 속에서 실마리를 찾은 그녀. 꾸준한 습관으로 건강 미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 속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혈당, 지방, 그리고 면역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대사기관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은 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단, 기름지고 단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이 계속되면 좋은 균은 줄게 만들고요. 나쁜 균은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장에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커지게 되죠.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당은 쉽게 오르고 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의 문제는 혈관보다 장 속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사례자 정경숙 씨, 최근 다시 찾아온 피로와 부종,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혈당 수치, 병원 검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생활 속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숙 씨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십 번 와본 곳이지만 검사 날만 되면 마음은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평소 철저히 관리해 왔다지만 검사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됩니다. 관리를 한다고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검사하러 오면 걱정되죠. 체성분, 혈액, 콜레스테롤, 몸속의 숫자들이 다시 한번 점검됩니다. 오늘의 결과가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과연 혈당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식사 안 하셨죠? 네. 어젯밤에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주무셨어요? 그럼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도 8시간은 금식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식사 여부를 확인하고 혈당 측정이 진행됩니다. 아버님도 혈당이 140일 나왔거든요. 공복 혈당은 126 미만 나와야 되는데 140일 나왔으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이번엔 경숙 씨 차례. 어머니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지금 140이 나왔어요. 내가 자기보다는 조금 얕은데 거봐 밤에 먹으면 알래니까. 관리해야죠. 네. 두 분 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거든요. 네, 혈당을 잘 하셔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
숫자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검사 결과 경숙 씨와 규상 씨 모두 공복 혈당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당이 더 높아져서 그래서 노력하려고. 같이 노력합시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저기 밥들 먹고 서로가. 예. 그날 이후 그녀는 직접 혈당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장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던 부부. 이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승희 씨의 건강 루틴을 참고해 자신들만의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 두 사람. 그래, 좋았어.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가장 먼저 변화를 숫자로 보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식사법도 완전히 바꿨죠.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 먼저 샐러드로 포만감을 채우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뒤 5분 정도 휴식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혈당 급상승을 막는 핵심 루틴입니다. 식사 후엔 집 안이 아닌 집 밖으로 나섭니다. 하루 20분 꾸준한 걸음으로 루틴을 바꿔나갑니다. 몸은 버겁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그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존 루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혈당 유산균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속이 편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앞서 만난 사례자와 정경숙 씨가 매일 챙겨 드신 이 혈당 유산균. 도대체 어떤 원리로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이 비밀은 바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 줄여서 말하면 HAC01. 이름이 조금 길죠. 실제로 HAC01을 9주간 섭취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이 억제되고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 즉 포도당 분래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죠. HAC01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또한 당화혈색소의 수치 역시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기 혈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관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경숙 씨. 새로운 루틴과 함께 그녀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바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간 경숙 씨. 예전에는 식사하고 나면 졸렸고 기운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젠 간식 하나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베리류는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트도 포만감을 올린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운동 또한 매일의 필수 루틴. 실내 스트레칭 대신 햇살 아래 걷기로 하루의 활력을 채워갑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안 나오다 나오니까 너무 운동되는 것 같고 등에서 땀 나요. 그리고 그녀의 혈당을 지키는 마지막 한 수. 그러면 이제 유산균도 챙겨서 먹읍시다. 네. 이거 혈당 유산균이에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이것도 챙기고 있어요. 꾸준히 챙기면 널뛰는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쌓여온 하루하루의 변화. 이젠 결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꾸준함이 만든 확실한 개선의 흐름. 이번엔 병원에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운전하다 보면은 많이 뭐 졸렸고 이랬던 게 많이 그래도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옛날 같지 않고. 예.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까지 다시 꼼꼼히 점검한 결과 경숙 씨는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개선되었습니다. 남편 규상 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당장 프로젝트 이후 정경숙 씨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도움을 준 이 혈당 유산균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던 걸까요? 한쪽은 인슐린만 있는 몸속 환경, 다른 한쪽은 인슐린과 혈당 유산균이 함께 있는 환경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만 있는 쪽에서는 포도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반면 HAC01이 함께 있는 쪽은 좀 다릅니다. 포도당이 서서히 분해되며 사라지죠. 이 유산균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장 속 환경을 개선시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에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작용 원리는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는데요. HAC01을 당뇨병 모델 쥐에게 투여한 결과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간 조직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즉, 간이 더 이상 과도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않게 된 거죠. 다시 찾아온 경숙 씨 부부의 일상. 오늘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함께 걷습니다. 대사관이 한 35개 있네, 이 동네.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럽고 오늘 이런 데 걷는 게 행복한 아니, 거지. 그거야 뭐 당연히 좋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며 나란히 걸어가는 이 시간.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깨달았던 것들. 이제는 함께 걷는 걸음 속에서 행복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건강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잠시 앉아 마주한 햇살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달라진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혈당 유산균까지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건강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요즘에 밥 먹고 나면 졸렵지도 않고 피곤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요즘에 이 속도 편해진 것 같고 글쎄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 덜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덜 피곤하면은 많이 걷게 돼.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남편이랑 즐거운 여행에 도전해 보려고요. 나도 건강해져서 좋은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더 건강해져서 좋아요. 이제는 우리 부부가 서로가 건강하게 살려고 더더욱 노력을 할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유산균 HAC01이 생성하는 물질이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혈당 조절뿐 아니라 비만 관리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혈당 유산균 HAC01이 지방세포가 커지고 쌓이는 과정을 억제해 몸속 지방의 축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관찰된 것입니다. 혈당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 혈당 유산균.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일까요? 혈당 조절을 돕는 유산균을 섭취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인지 그리고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1일 권장 섭취량 190mg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결국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선
두 가지 혈당축을 함께 잡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식후혈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조절하면 비로소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세포는 진정한 건강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생존의 비밀입니다. Channel A.